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태우가 3당 합당을 주도하죠. 그 뭐라 했나요? 지역연합이죠. 그래요. 호남대 비호남 부도로 갔어요. 그러면서 뭘 했나요? 뭘 포기했나요? 1948년 이후 불패의 전략인 근대국가 수립 세력 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전략을 파기했죠.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냥 계속 그렇게 갔으면, 물론 선거란 게 영원히 전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계속 갔으면 좋았죠. 가장 나은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역주의 정치를 선택해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지역주의 정치를 하는 사람은 김대중과 김대중계 인사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그냥 편성해버린 거죠. 근데 오명을 뒤집어 쓴 거죠. 노태우가 좀 그런 게 있다 했잖아요.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뭐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걸 안 지켜더라. 뭐 지역연합 같은 걸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했죠. 여러 건이 있었죠. 그 성향이 좀 그런 것 같다. 오태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선거가 있었어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김영삼 부산, 뭐 노태우 경상도, 강원도, 뭐 충청도도 그렇죠. 그리고 김종필 충청도 대표인사. 그 다음 선거에서 압승했겠냐는 거예요. 압승한다고 생각하고 한 거죠.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다. 압승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주의만 고착시켰지. 그 불패의 전략을 버리고 압승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자.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민자당 18석, 민주당 24석, 민주당이 약진했죠. 결과만 최종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149석, 과반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압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비호남도 호남으로 가면 그 지역주의만 고착시킨 거죠. 압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근대국가 반발 세력 대표이사인 김영삼에게 대통령을 바치면서 압승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주의 고착시키고 지역 갈등 심화시키고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세상 일이라는 게. 민주당 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김영삼 표가 다 김영삼이 합당을 하면 김영삼한테 가냐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폭 늘었죠. 7석 늘었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는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오히려 김대중한테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선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전한 정당이 있죠. 통일국민당 24석이 넣었죠. 이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정당이라는 거예요. 또 김영삼이 수장이 되니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민자당의 수장이 되니까 또 거기에 반발해서 또 24석을 얻는다는 24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분열돼 버렸죠. 오히려 압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거 결과 보라는 거예요. 지난 선거 결과 보면 어떤가요? 어? 이제 호남대 비호남으로 가면 압승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패의 전략을 벌인 결과 그 뒤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검증된 불패의 전략을 버리고 지역주의 정치를, 말도 안 되는 지역주의 정치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오명도 뒤집어 쓰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래, 대표 정치인은 지역주의 정치를 하는 이유는 김대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안 했지만 그 지역주의 정치인 거지 뭐. 지역연합한 게 호남 왕따 시키고 같이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오태우가. 자기가 한 행적인데 어떡하겠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김대중하고 같이. 그냥 보겠습니다. 노태우는 호남대 비호남의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과반도 얻지 못하였으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대패한 셈인 거죠. 실상 민자당의 대패다. 뭐 1등하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당 안 해도 1등 했는데. 압승하기 위해서 지역연합 했는데 지역주의 오명만 뒤집어 쓰고. 당시 민자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인물은 김명삼이었다. 그렇죠. 김명삼이었죠. 대패에 걸었다는 거예요. 좀 곤란한 처지에 놓였겠죠. 그때 곤란한 처지에 놓여서 사건도 있었던 것 같죠. 야당은 민주당이 되었다. 민주당이 됐잖아요. 원래 이제 민주당이 되겠죠. 이제 당연히 김명삼은 3당 합당했으니까. 여당으로 가버렸으니까. 민주당은 1991년 9월 신민당으로 이름을 바꾼 평민당이 이기택의 민주당과 합당하여 설립되었다. 이기택의 민주당은 뭐였냐 봐야 되는 거죠. 김명삼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을 배신하고 3당 합당을 추진하자 이기택과 노무현과 같은 골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김명삼이 총재로 있는 통일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이러면서 탈당하는 이들도 있겠죠. 김명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좀 약간 이기택이랑 노무현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김명삼은 뭐 선거 만능주의 그런 거다.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 뭐 이런 것보다도 특별히 그런 게 없어 보인다. 뭐 속은 알 수, 아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수도 있는데 그 산업화를 반대한 거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행적이 있으니까 자신의 말과 행적에는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행적은 또 실천까지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날조를 하고 싶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확실한 건데.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자 선거 만능주의가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을 앞세우냐는 거예요. 선거주의를 더 중시하면 그냥 뭐 선거 치렀으니까 이제 다 민주화된 거 아니냐. 뭐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선거 치러서 당선되면 되는 거지. 김영삼은 좀 그런 주의였다는 거예요. 한편 김대중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단일한 대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그렇겠죠. 분열돼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김영삼이 통일민주당에서 3당 합당의 반대에 떨어져 나온 소장파 인사들은 꼬마민주당이라고 불렸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전통성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이들만으로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대적할 수 없었다. 결국 편민당은 꼬마민주당을 흡수하여 야권의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작전을 실시했다. 통합해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하여 1991년 평화민주당은 꼬마민주당과 통합하면서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을 내걸었고 1992년 선거는 더 이상 평민당이 아닌 민주당 대 민주자유당의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는 김명삼의 배신으로 흩어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대우를 김대중이 새로운 당명 아래 재건하려 했던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분열되고 김명삼을 끌어들이면서 분열되고 또 지역주의 정치를 했다는 이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민주당은 경상도와 부산 주민들을 제외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모든 지지를 얻는 데서 성공하였다. 부산 주민들 중에서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라 하더라도 김영삼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위에는 다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전 선거보다 26석을 추가로 얻어 97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손절하는 셈인 거죠. 26석이나 더 얻었으니까. 통일국민당이 제2야당이 되었는데 31석을 얻어 선전했다. 새로운 정당이 등장했죠. 통일국민당은 1992년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과 박철은, 김복동, 유수호 등 민자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주도하여 창당했다.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중에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 김영삼이 민자당을 장악한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인사들이 제법 있었다. 제법 많았다고 봐야 돼요. 계속 그 산업화를 통한 군대국가 수립을 계속 반대했던 인사인데 실제로 꼭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죠. 우리하고 결이 다른데 왜 저 민주당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당에 와 있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당이 타락했어. 개나 소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수장이 되는군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요.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추리해 보는 거죠. 정주영은 1915년생으로 산업화를 현장에서 직접 겪으며 대기업을 창업한 인물이다. 그렇죠. 김명삼과 김대중이 산업화를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임을 몰랐을까? 그래요. 정주영도 알겠죠, 뭐.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당을 장악하였으니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둘 다 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주의 정치로 국민들 사이 갈등을 일으키니 얼마나 한심한가. 그렇게 보이겠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쟤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역주의 정치만 한다는 거예요. 또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뭐 산업화를 통한 국가 발전 이런 거를 생각하는 인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일도 대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두 인사는.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주의 정치로 국민들 사이 갈등이 이렇게 얼마나 한심한가.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국가가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라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을 만든 것이었다. 그렇겠죠. 이제 보다가 이제 기업으로는 대성을 했고 사업으로는 대성을 했고 생각을 하겠죠. 공동체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꼭 기업하는 사람이 단순히 이익만 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내가 이거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 안 돼. 또 혹은 또 이제 어떤 욕망도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한다 이런 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발전 전략을 한번 펼쳐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출마했겠죠. 뭐 딴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어야 기업도 잘 된다.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도 무너진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뭐 적어놨잖아요. 재산이 아무리 많은데 국가가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라도 나서야겠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통일국민당의 창당에는 김동길의 새한당, 이건영의 국민당, 박구일의 통일시민당 등 소규모 정당들도 참여했다. 이런저런 정당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통일국민당이 선전하는 원인은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중시했던 인사들이 통일국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김영삼, 김대중 산업화에 반대한 사람들인데 그래요. 그런 걸 중시하는 인물들은 통일국민당 찍죠.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속한 정당이 큰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고 남들은 다 압승한다 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그냥 찍을 수 있는 거죠. 통일국민당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즉 근대국가 수립 세력 지지자들이 민자당 지지 세력과 통일국민당 지지 세력으로 분열된 거죠. 그 결과 통일국민당은 선전했고 민자당은 참패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은 통일국민당은 선전해서 31석이나 얻었다는 거예요.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거죠. 훨씬 추월했죠. 그렇게 된 거예요. 민자당은 참패한 셈인 거죠. 1988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연합을 하면 언제나 압승할 것처럼 보였다. 그렇죠. 뭐 지역연합하면 무조건 압승하겠네.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부산 다 합치면 무조건 이기겠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합을 하니 산업화를 중시하는 근대국가 세력 인사들이 이탈해버렸다는 거예요. 통일국민당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색깔이 뚜렷한 정주영한테 가버렸다는 거예요. 정주영이라면 산업화를 할 수 있을 거야. 근대국가 세력 인사들 세력이 굉장히 크죠. 한국에서 최소 40%는 되죠. 현 시대에도 많이 위축됐다 하더라도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에만 지배당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김영삼을 민주당의 수장으로 내세우면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중시하는 인사들이 이탈한다. 1988년 김영삼에게 투표했던 인사들 역시 많이 이탈했다.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 역시 김영삼을 이탈하겠죠. 그 당에서 이기택이나 노무현 이탈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결과 김대중의 민주당은 선전할 수 있었다. 즉 김영삼을 지지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 역시 김영삼 지지를 철회했다.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를 내세운 호남대 비호남 구도의 전략은 완전히 엉터리였다. 엉터리였으면 실패한 거죠. 오히려 지역 갈등만 심화시키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다. 또한 노태우가 이제 운명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한 일이니까. 주동했으니까. 김대중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 거죠. 똑같이 지역주의 정치한 사람.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요. 어떤 이력을 지녔건 국가관이 뚜렷하면, 즉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확실시되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속하는 정당이 포섭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특히 산업화를 현장에서 직접 주도한 인사인 정주영과 같은 인재가 국가관이 뚜렷하다면 정치 지도자는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다. 아마도 민주당에는 그와 같은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정주영은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노태우는 지역연합을 통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민정당이 여러 통로를 만들어 인재를 영입하여 양성했어야 했다.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정당이 분열된 것도 사실은 노태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역연합을 하면서. 김영삼이 또 대통령이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를 치잖아요. 민정당이 소속된. 노태우도 간판 갔잖아요. 이상한 짓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통로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면 됐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계열인 김종필과 연합하거나 합당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 지분을 인정해주고. 충분히 국정 운영이 되는데 괜히 지역연합 해가지고
부패의 전략도 파기돼 버리고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제. 또 다시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요. 계속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노태우가 그렇게 시작함으로써. 노태우는 이외에도 몇 가지 일을 했다. 이제 몇 가지 일 한 걸 살펴봐야 되겠죠. 주로 이제 경제적인 걸 살펴봤고, 범죄를 일으킨 이들, 삶을 포기한 불황아들, 풍기문란을 일으킨 이들을 교화하기 위해 전두환은 삼천교육대를 만들어 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1980년대 강도, 강간, 폭력 등 강력범죄가 10년간 183% 증가했다. 그래요. 효과가 떨어지고 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 범죄도 많이 일어나겠죠.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죠. 그럼 범죄도 증가하는 거죠. 또 인구도 증가했고 이러니까. 또한 200여 개에 이르는 조폭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조폭들이 막 생기면서 사회를 어지럽히더라. 도시가 커지니까 이제 또 거기에서 또 생겨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늘이 있는 거죠. 도시 내에. 서울의 오비파는 서울 강남 종로 일대에서 활동하며 유흥업소와 사채업을 장악 운영하며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갈취했다. 부산의 칠성파는 유흥업소, 사채, 오락실 등을 장악하며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타락시켰다. 광주 전남의 서방파 역시 광주 유흥가 사채업, 도박장 중심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을 타락시켰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노태우는 1910년 10월 13일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이제 조폭과의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로 조직 폭력배들을 건거하기 시작한 거죠. 1990년에서 1992년 조폭 가담자들 1,400명 이상을 건거했고 방공국을 신설하여 1만 명 이상의 경찰을 지원했다. 또한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와 퇴폐업소의 단속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타락을 막고자 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치안에 그 군사 정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했어요. 삼천교육대에 이어서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그래요. 치안이 많이 안정이 된 거죠. 한국은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죠. 치안이. 노태우의 조폭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조폭은 음지로 숨어들었고 활동을 하더라도 함부로 민간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즉 조폭 범죄는 범죄와의 전쟁 이후 대폭 감소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1990년에서 1994년 1,400건. 그 다음 보면 쭉 감소하잖아요. 95년에서 99년 1,000건. 800건, 600건. 그런 전통이 확실하게 세워진 거죠. 삼천교육대와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500건, 400건, 300건 계속 감소하잖아요. 강력범죄는 아무래도 좀 그래 어느 정도 뭐 증가하겠죠. 도시화율이 또 계속 진행됐으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하여튼 노태우의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조폭 범죄권은 쭉 감소했다. 뭐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죠. CCTV 설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